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진보적인 민주당 입장에서 주요 정치적인 이슈들을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면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게 됩니다. 현재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복합적인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또 이 대다수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또 은퇴 선언을 하면서 다수당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제 내일 1월 20일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1년입니다. 네. 사실 지금 언론이나 많은 분석가들의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을 들어보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뭐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오래된 것 같지만.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그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을 하면 그 다음 중간 선거에서 현 대통령의 당이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많은 언론들과 뭐 이제 반대, 특히 공화당에서는 이 미국이 안 돌아가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네게티브로 어택을 많이 하셨다면, 사실 지금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취임 이후 이제 1년 전이죠. 곧바로 그 당시 코로나 사태도 매우 심각했는데 바로 안정시키고 그 당시 뭐 공화당, 민주당 양당에서 극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팩트는 바이든 정부는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회복을 이뤄냈고요. 현재 미국 실업률을 보면 3.9%입니다. 이제 몇 년 전에 팬데믹 시작하기 전 이제 3.9%와 매우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취업 창출 부분에서 600만 명 넘는 이제 국민들이 새롭게 취업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는 300조 달러 규모의 적자 감출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는 가장 큰 성과를 뽑자고 하면 이제 인프라 법안인데, 이 인프라 법안이 양당 이제 민주당, 공화당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하원과 상원을 통과를 해서 앞으로 이제 몇 년간 미국에 있는 모든 도로와 공항, 인터넷 등 이제 여러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이제 미국 가정, 저도 이제 등록을 했는데 네. 모든 미국 가정에게 무료 테스트 킷을 보내고, 또 오늘 발표된 것은 또 N95 마스크까지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성과들을 보면 뭐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하셨고, 물론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최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대다수의 이제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제 은퇴 선언을 했는데, 사실 이러한 이제 그 무브멘트는 특히 선거구 재조정이 끝난 해에 더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이번 선거구 재조정이 이제 주의회 그 리드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화당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역구들이 많이 탄생하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민주당 28명의 현재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은퇴 선언을 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공화당에서도 13명의 현직 연방 하원 의원들도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라티노와 아시안 또는 소수계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선호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소수계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패배를 했지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라티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은 팩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 이러한 그 무브멘트는 뭐 일부 미국에 있는 뭐 전체적인 트렌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특히 사우스 텍사스나 또는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라티노 유권자들의 표심이 좀 많이 이제 공화당 쪽 또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게 투표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라티노 커뮤니티를 생각을 하면 특히 이제 한인분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라티노 커뮤니티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아시안 커뮤니티도 다양한 것처럼 이제 라티노 커뮤니티 하면 거기서 이제 뭐 멕시코 출신, 뭐 알살바도르, 뭐 쿠바 이렇게 다양한 커뮤니티가 안에 또 소속돼 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 라티노 커뮤니티 내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이제 진보 성향이 아니라 예. 오히려 보수 성향이 강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쿠바를 탈출하신 이제 난민 분들이 이제 특히 플로리다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공산당 이제 이런 그 체제에서 이제 떠나왔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보수 성향이랑 되게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선거에선 트렌드를 보면 이러한 이제 라티노 유권자들이 이제 공화당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선호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소수계 이제 그 주를 뽑는다면 이제 캘리포니아 주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뭐 최근에 작년에 이제 리콜 선거도 있었고 뭐 여러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이런 데서 이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사실 물론 뭐 라티노의 100%가 다 이제 민주당을 뽑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라티노나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래도 민주당 후보들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아시안 커뮤니티 내에서도 뭐 특히 베트남에 탈출하신 이제 난민분들, 특히 이제 가든 그로브나 이쪽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아시안 그룹들은 조금 더 이제 공화당을 선호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트렌드를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미국의 선거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투표율의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자랑하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 이제 미국 선거 트렌드를 보면 이제 아시안 유권자, 특히 한인 유권자들이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비록 숫자는 라티노와 좀 더 작지만, 라티노 인구에 비해서 좀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많은 투표율로 투표를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퍼센티지가 높음으로 따라서 라티노나 흑인이나 다른 그 그룹들을 거의 캔슬 아웃을 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선거에서 아시안 유권자들의 표심 또는 한인들이 캐스팅 보트 할 그런 기대가 높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공화당을 지지하는 라티노나 아시안들의 그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부유층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은 저소득층이 더 많은가요?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확실히 이제 조금 더 인컴 부유층 레벨 되시면 라티노나 아시안 둘 다 네. 조금 더 이제 공화당 성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민주당을 대다수로 이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그러면 공화당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네. 최근 이 연방의회 난입 사태 1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들이 이 연방하원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뉴스가 뭐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뽑는다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특별위원회의 이제 최종 발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최종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월 6일 그 난입 사태를 기념하는 행사, 추모하는 행사에서 그 담화 내용을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만큼 이제 면밀하게 조사를 했고 이제 집계된 선거는 역사상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제 조지아주나 일부 이런 경합주에서 많은 재검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디트도 있었고.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결과가 바뀐 곳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700만 표 이상의 차이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그게 팩트고요. 이제 개표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전혀 인정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이제 연방하원 특별위원회는요, 최근 이제 몇 주 동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이 난입 사태와 관련하여 이제 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바로 법무부에 대한 형사회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스티브 배넌이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계속해서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 그 뉴스데스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네. 전 이제 비서실장의 이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서 좀 화제가 되고는 있는데요. 아직 저도 최종 결과를 지켜보고는 있지만 현재 그 위원회에서도 말을 많이 아끼고는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말이 아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몇 주 뒤 또는 몇 달 뒤에 스모킹 건이 나오면 그게 아마 이 중간 선거에서 큰 임팩트를 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주를 방문해서 새해 첫 대규모 행사를 했습니다. 자, 중간 선거 또 2024년 대선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많은 지난 1년 동안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대다수의 그 집중은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이제 대선 다시 도전, 리플레이 이런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사실 저도 좀 놀랐던 게 새해가 지난 지 얼마 안 되면서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면서 이제 경합주인 아리조나주를 이제 딱 선택을 해서 방문을 해서 첫 대규모 랠리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랠리 이제 뭐 포맷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화면을 보면 지난 2016년 또는 2020년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주 했던 그런 랠리와 너무나 비슷했고요. 또한 그 메시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메시지를 좀 분석해 보면 지난 뭐 대선이나 2016년에 사용했던 것들이 다시 이제 리플레이가 됐습니다. 뭐 지난 2020년 대선이 조작이 되었다. 뭐 수많은 뭐 증거가 있지만 뭐 언론에서 다루지 않다. 이러한 그 증검되지 않은 이런 팩트들을 자꾸 가짜 팩트들을 자꾸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아마 그렇기 때문에 팍스뉴스 전통적인 이제 보수 채널로 알려진 팍스뉴스에서도 이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랠리를 생중계하지도 않고 또한 별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마도 뭐 건강이 허락이 한다면 2024년 이제 대선에 다시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그런 이제 준비로 이제 아리조나주를 방문을 해서 이렇게 랠리를 가졌는데 예전보다 이제 별로 흥행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스타 파워가 조금 더 줄어들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민주당 지도부가 연방 상원에서 사용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좀 폐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이번 연도에 지금 2022년에 민주당에게 가장 큰 어려운 위기는 이거라고 저는 뽑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모든 법안이 통과가 되려면 연방 하원 또한 이제 상원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다수의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지만 상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공화당의 반대로 그 50대 50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필리버스터 이제 60표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룰을 이제 없애고 51표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의 민주당 소속 중도 성향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숙제를 하루라도 빨리 푸는 게 우리 그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중간 선거에서 이기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당장은 이제 필리버스터 제도를 좀 폐지하는 게 좀 어렵다고는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 이 중간 선거의 이제 심각성 또는 중요성을 조금 더 이제 분석해 보면 아마 조금 더 이제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